안녕하세요. JD 에듀케이션 열교환기 설계 과정 담당자입니다. 하루 만에 열교환기 설계 및 예측 모델링의 모든 것. 네 번째 챕터인 현열, 잠열, 향유, 병유, 대수평균 온도차입니다. 이번 챕터부터는 실질적으로 열교환기 설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열교환기 제조사가 아닌 현업에서 원가 절감 혹은 개선 제한을 위하여 두 번째 챕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Q는 U, A, DT 이 공식만 있으면 열교환기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공식의 유도 방식보다는 공식을 활용할 때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Q는 UADT에서 Q, 열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저온과 고온 사이 이동된 열량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실무에서 진행하다 보면 물성 정보, 유량, 온도 등이 오측정되거나 오개입되어 힙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 혹은 개선 제한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저온 측의 열량 그리고 고온 측의 열량을 각각 계산하시고 이 두 개의 Q 값이 5%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온 측 혹은 고온 측 한 가지 열량만 계산 및 원가 절감을 진행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현장에 열교환기 설치한 후에 시운전이 들어가면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이런 실패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교환기 설계를 하실 때에는 저온 측 그리고 고온 측 열량을 별도로 계산하시고요. 그에 따른 차이가 5% 이상 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열량을 계산할 때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현열, 잠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열과 잠열은 물질의 다양한 열 전달 방식과 상변화를 설명하는 열 전달의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열교환기 설계를 하실 때에는 물질의 상변화가 없는 경우와 상변화가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변화가 없는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공정 중에 프리히터가 대표적인 상변화가 없는 열교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온도가 직접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현열만을 고려해 주시면 되고 공정 유체의 온도 변화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게 되면 specific heat B열의 온도차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변화가 존재하는 열교환기, 예를 들어 스팀을 활용한 베이퍼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스팀이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의 잠열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잠열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상이 변화하는 열량이기 때문에 온도계로 측정할 수 없는 열입니다. 우리가 스팀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잠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팀을 활용하는데 이 아주 중요한 잠열을 빠뜨리시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아주 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냉각수를 활용해서 공정유체를 액화시키는 경우에도 공정유체에 대한 물성을 꼭 확인하셔서 잠열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면 단순히 레이턴트 힘만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유, 병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열광기를 설계할 때 저온, 고온 유체의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향유 혹은 병유라고 부릅니다. 핫사이드 유체 그리고 콜드사이드 유체가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우리가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라고 부르고요. 핫사이드 유체 그리고 콜드사이드 유체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코커런트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향유는 병유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열전달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열전달 면적으로도 열교환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교환기를 설계할 때에는 향유의 흐름을 가지는 열교환기를 기본적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병류를 선택해서 열교환기를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정의 인입 단계에서 유체를 예열하는 프리히터 같은 경우에는 두 유체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병류를 선택해서 열교환기를 설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 병류에 대해서 선택한 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온도에 대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온도가 상승하는 유체는 온도를 상승시키는 유체의 온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업에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온도가 상승하는 유체가 히팅 미디엄의 온도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Q값을 핫사이드 유체, 콜드사이드 유체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 주시고요. 이 계산된 Q값을 기준으로 온도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Q는 UADT에서 D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는 UADT에서 온도 차이 같은 경우에는 대수평균 온도차를 사용합니다. 대수평균 온도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열전달이 단순히 선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열기환기 내부에서는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 간의 온도 차이가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평균 온도차를 활용하여 이런 비선형적인 온도 분포를 수학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LMTD를 적용할 때는 하기와 같은 세 가지 가정을 전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열 손실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다. 그리고 열교환기 내에서는 국부적인 히팅, 국부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의 쿨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상변화는 없으며 열량 이동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이 세 가지 가정을 전제로 적용합니다. LMTD 공식을 적용할 때는 향유, 병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고온 측 유체에 대해서 입고 온도를 대문자 T1, 고온 측 유체 출고 온도를 대문자 T2, 저온 유체 입고 온도를 소문자 T1, 저온 유체 출고 온도를 T2라고 하고 앞서 설명드린 향유, 병류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로 향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핫사이드 유체, 콜드사이드 유체에 대해서 핫사이드 고온축 유체 온도 T1, 출고 온도 T2, 콜드사이드 입구 유체 온도 T1, 출고 온도를 T2로 그려지게 되며 하기 보이시는 LMTD 공식과 같이 대문자 T1 마이너스 소문자 T2, 대문자 T2 마이너스 소문자 T1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이시는 공식과 같이 T1 마이너스 T2 마이너스의 T2 마이너스 T1 ln의 T1 마이너스 T2 T2 마이너스 T1의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병류 같은 경우에는 핫사이드 유체 분포, 콜드사이드 유체 분포, 핫사이드 입고 온도 T1, 출고 온도 T2, 콜드사이드 입고 온도 소문자 T1, 출고 온도 소문자 T2로 나타내게 되며 T1-T1, T2-T2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하기에 보이시는 LMTD 공식과 같이 T1-T1, T2-T2, ln의 T1-T1, T2-T2의 공식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예시를 통하여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틸렌 공정에서 열교환기를 신기로 설치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에틸렌 입구 온도를 107도 그리고 출고 온도를 40도로 가정하고요. 냉각수 입구 온도를 20도, 출고 온도를 28.8도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향유,
병류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록한 것과 같이 대문자 T1은 107도, 그리고 대문자 T2는 40도, 소문자 T1은 20도, 그리고 소문자 T2는 28.8도씩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향유 같은 경우에는 107도 마이너스 28.8도, 40도 마이너스 20도의 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LMTD는 42.6도씨가 되고요. 반면 병류 같은 경우에는 T1 107도 빼기 소문자 T1 20도, 대문자 T2 40도 빼기 소문자 T2 28.8도씨로 계산하게 되면 LMTD는 36.9도씨로 계산되게 됩니다. 우리가 향유, 병류 이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유일 때 더 많은 열량들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열, 잠열, 향유, 병류, 대수평균 온도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오염, 파울링 원인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